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사위가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20년간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을 상담해온 가족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89%가 시댁 방문이 스트레스하고 답했습니다. 기혼 남성의 76%는 장인 장모님과 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혼 사유 3위가 시가, 처가와의 갈등입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 생활이 우리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황금 규칙만 지키신다면 며느리가 친정보다 시댁을 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처럼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박영자 씨, 6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먼저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하면서 수다를 떨어요. 김순희 씨, 65세의 경우는 더 놀랍니다. 사위가 직접 우리 장모님 최고라고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한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며느리, 사위를 손님이 아닌 독립된 어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 사위는 손님이니까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 둘 다 틀렸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독립된 한 가정의 어른입니다. 우리 집 식구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녀가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 관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앉아있지 말고 부엌에 와서 도와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편하게 쉬고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강제가 아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닌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먼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순자 씨, 69세의 실제 경험입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와 전쟁이었대요. 왜 일을 안 도와주냐고 잔소리했죠. 며느리는 점점 명절을 피하게 됐고요.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명절엔 그냥 편하게 쉬어. 음식은 내가 미리 주문해놨어. 너는 애들이랑 놀아주기만 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대요. 그 후로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건 할게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앉아 계세요. 강요하지 않으니 마음이 열린 거죠.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 잔 해야지. 남자끼리 한 잔 해야 정이 들지. 이런 강요는 사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술 마실 수 있으면 한 잔 할까? 아니면 차라도 한 잔 할까? 내가 편한 대로 하자. 선택권을 주면 사위도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관계의 80%는 해결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옆집 며느리는 저렇게 한다던데, 누구네 사위는 이렇다던데. 이런 비교는 독약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며느리, 사위도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그들이 배운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자세입니다. 김정숙 씨, 67세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자기식으로 해요. 김치도 다르고 국 끓이는 법도 달라요. 처음엔 우리 집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했죠.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방식도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맛이 나는구나. 나도 한번 배워볼게. 며느리가 신나서 자기 레시피를 알려주더래요. 이제는 서로 요리법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인정하니 관계가 좋아진 거죠. 세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 부부가 싸웠다고 칩시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딸은 집에서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부 싸움은 부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부모가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변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부부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너희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거죠. 박미영 씨, 64세 경험담입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남편이랑 크게 싸웠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남자가 뭘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부부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딸이 진정하고 남편과 화해했대요. 나중에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편들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어. 덕분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 부모의 중립이 자녀 부부를 성장시킨 거죠. 네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합니다. 잘못 다루면 큰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한테 용돈 안 줘도 돼. 그 돈으로 너희나 잘 살아. 이것도 서운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명확한 선을 긋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되 강요하지 않기. 도움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기. 각자의 경제적 독립을 인정하기. 이영희 씨, 66세의 사례입니다. 사위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조건 없이 빌려줬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부담 갖지 말고. 사위가 1년 후 갚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장모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조건 없는 도움이 진짜 고마움을 만든 거죠. 다섯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손주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꾸 참견하게 됩니다. 애가 추운데 왜 얇게 입혔어? 이유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손주의 부모는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그들에게도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섭은 그들을 무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너희가 잘 키우고 있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너희 방식을 존중해. 최선자 씨, 70살의 이야기입니다. 손주 교육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어요.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 수학을 미리 가르쳐야 한다. 계속 잔소리했죠. 며느리가 점점 손주를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며느리, 너가 엄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할머니는 그냥 사랑만 줄게. 그 후로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더래요.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의논하게 된 거죠. 여섯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들의 가족 행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무조건 시댁 먼저, 제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해. 가족 모임에 빠지면 안 돼. 이런 강요는 큰 부담입니다. 요즘은 양가를 공평하게 방문합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여행도 갑니다. 그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자유죠. 이정순 씨 68세의 경험입니다. 명절마다 며느리, 사위 다 오라고 했어요. 못 오면 서운해하고 화도 냈죠.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번 명절은 편한 대로 해. 처가 가든 여행 가든 상관없어. 대신 시간 될 때 밥 한 번 먹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더 자주 와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 갈게요. 하면서요. 강요하지 않으니 자발적으로 오는 거죠. 일곱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의 SNS 염탐하기, 그들의 친구 관계 캐묻기, 부부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이런 것들은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그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영역이 있죠. 호기심은 이해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궁금해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김영숙 씨, 62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페이스북을 몰래 봤어요. 시댁 욕이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풀 권리가 있으니까요. 대신 내 행동을 돌아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될까? 태도를 바꾸니 며느리도 변했어요. 이제는 페이스북에 시어머니 자랑을 한대요. 우리 시어머니 최고 하면서요. 여덟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칭찬은 크게, 지적은 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 앞에서는 더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 주세요. 음식 정말 맛있다. 센스가 정말 좋구나. 우리 아들, 딸이 복 받았네. 이런 칭찬이 관계를 살립니다. 반대로 지적은 관계를 죽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다음부턴 조심해. 이런 말은 상처만 남깁니다. 박순덕 씨, 71살의 경험담입니다. 사위가 요리를 했어요. 솔직히 맛이 없었죠. 짜고 타고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위, 요리 실력이 대단한데 이 정성이 최고의 양념이야. 정말 맛있게 먹었어. 사위가 감동해서 더 열심히 배웠대요. 이제는 정말 요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성장시킨 거죠. 아홉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그들의 명절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모두에게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더 그렇죠. 낯선 환경, 다른 문화, 평가받는 기분, 이 모든 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몇 번 오는 것도 힘드니, 이 정도도 못 참니?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 이런 말은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명절 준비 힘들지? 올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편하게 와서 쉬다가. 이해와 배려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열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쌓여야 생깁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한 게 당연해요. 실수도 하고 오해도 생기죠.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정말로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황금 규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세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시간 날 때 편하게 연락해. 부담 갖지 말고. 이게 전부입니다. 안부를 묻되 부담 주지 않기.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기. 관심 갖되 강요하지 않기. 이런 메시지가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김미자 씨, 65세의 실제 경험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했어요.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만났죠. 그러다 이런 부담 없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답장이 짧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도였죠. 한 달쯤 지나니 답장이 길어졌어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두 달쯤 지나니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집안 규칙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무조건 이래야 해.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경직된 규칙들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 음식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걸 바꿔보세요. 올해는 반은 사고, 반은 만들자. 너희가 편한 대로 하자. 집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 이것도 바꿔보세요. 실내화 신어도 괜찮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제사는 새벽에 지내야 한다. 이것도 조정해보세요. 낮에 해도 되고 간소하게 해도 돼. 조상님도 이해하실 거야. 규칙을 유연하게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며느리 사위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호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이런 호칭이 때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불러보세요.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예를 들어 지훈 엄마, 수연 아빠. 이런 호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호칭을 물어보세요. 뭐라고 부르면 편할까?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선물 주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에 이것저것 줍니다. 반찬도 싸주고 용돈도 주고. 하지만 때론 이게 부담이 됩니다. 받기만 하면 미안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줄 때 물어보기. 이거 가져가도 될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리고 가끔은 받기도 하세요. 내가 해준 음식 정말 맛있더라. 또 해주면 안 될까?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베풀음은 오히려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청소는 업체에 맡기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고, 우리가 보기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구나. 편한 게 최고지.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이런 이해가 세대 갈등을 줄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와 할 얘기가 없다고요. 그럼 만들면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같이 보기.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같이 가기. 그들의 취미에 관심 갖기. 예를 들어 사위가 골프를 좋아한다면 골프가 재미있니? 나도 한번 배워볼까? 어떤 선수를 좋아해? 이런 관심이 대화를 만듭니다. 며느리가 요가를 한다면 요가가 건강에 좋다며 어떤 동작이 제일 어려워? 나도 할 수 있을까? 공통분모가 생기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그들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돈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쪽 집안은 왜 그래? 그쪽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나 봐. 이런 말은 큰 상처를 줍니다. 자기 부모 욕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돈 어른 안녕하시니?
좋은 자녀를 키우셨네요. 기회 되면 인사드리고 싶어. 상대 부모를 존중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여덟 번째는 그들의 친구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불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해 주세요. 좋은 친구들이구나. 자주 놀러와. 다음에 또 와. 친구를 환영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시댁 처가는 열린 곳이구나. 편한 곳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아홉 번째는 그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을 잘못 차렸다. 사위가 어른께 실수를 했다. 이럴 때 크게 나무라지 마세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실수해도 돼. 차차 배우면 되지. 이런 너그러움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곳. 그런 곳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열 번째는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명절에 오는 것, 제사 지내는 것, 부모 챙기는 것.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세요. 와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고생했어. 덕분에 행복해. 이런 감사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단계별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은 관찰과 이해의 시간입니다. 며느리 사위를 그냥 관찰하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언제 행복해 보이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달은 작은 변화 시작입니다. 강요했던 것 하나씩 풀어주세요. 명절 음식 함께 준비하기를 안 해도 된다고 하기, 제사 참석 자유롭게 하기, 집안 규칙 유연하게 하기. 작은 변화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달은 소통의 시간입니다. 편안한 대화를 시도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들어주는 자세로 대화하세요. 조언하려 하지 말고 공감하세요. 네 번째 달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변화가 보일 겁니다. 며느리 사위가 먼저 연락해요. 편하게 집에 들러요. 자연스럽게 대화해요. 이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세요. 실패 사례도 알려드릴게요. 왜 실패하는지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너무 빠른 기대입니다. 오늘 잘해줬으니 내일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는 금물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어제는 괜찮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혼란스럽습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은 지키세요. 세 번째는 뒷담화입니다. 며느리 사위 뒷담화를 하면 어떻게든 그들 귀에 들어갑니다. 관계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선물과 도움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도움. 그것이 최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시도했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이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영순 씨 72입니다. 며느리와 10년간 냉전이었어요. 명절마다 전쟁이었죠. 그러다 완전히 방법을 바꿨습니다. 명절 음식 모두 주문했어요. 며느리야, 이번엔 그냥 쉬어. 우리 편하게 지내자. 며느리가 처음엔 어리둥절했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정말이야, 편하게 있어. 명절이 편해지니 자주 왔어요. 이제는 한 달에 2번은 온대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서. 두 번째 사례는 박정임 씨 69입니다. 사위와 대화가 전혀 안 됐어요. 오면 텔레비전만 보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사위가 좋아하는 축구를 공부했어요. 팀 이름, 선수 이름 다 외웠죠.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한다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위가 신나서 설명하더래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같이 축구 경기도 봐요. 장모님이랑 축구 보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는 이순자 씨 67세입니다. 며느리가 아이 교육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었어요.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았죠. 공부도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내고 처음엔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키워서 되겠니? 공부를 좀 시켜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어요.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가 잘 알겠지. 요즘 교육 방식이 다르구나. 나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정말 배웠어요. 며느리가 추천한 육아서도 읽고 요즘 교육 트렌드도 공부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책도 좋아요. 이런 강연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제는 육아 동지가 됐대요. 네 번째 사례는 최정희 씨 64입니다. 사위가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요. 처가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죠.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우리 딸이랑 잘 살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원래 내성적이에요. 장모님 앞에서 긴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뒀어요. 편하게 있어. 쉬어도 돼. 눈치 보지 마. 그리고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사위, 요즘 수고 많아. 건강 챙겨. 짧은 문자였지만 사위가 감동했대요. 이제는 먼저 인사도 하고 장모님,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물어요. 무뚝뚝한 건 여전하지만 마음이 느껴진대요. 다섯 번째 사례는 홍술래 씨 73입니다. 며느리가 타 지역 출신이에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음식 맛도 다르고 명절 풍습도 달랐죠. 처음엔 우리 방식을 가르치려 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 여기선 이게 예의야. 며느리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희 고향은 어떻게 해? 그 방식도 좋네.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문화를 인정하니 며느리가 감동했어요. 이제는 두 지역 음식을 섞어서 해요. 명절 풍습도 절충했고요. 서로 배우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었대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사위와 잘 지내는 10가지 황금 규칙. 첫째, 독립된 어른으로 대하기. 둘째, 절대 비교하지 않기. 셋째, 부부 사이에 개입하지 않기. 넷째, 경제적 독립 존중하기. 다섯째, 손주 교육 간섭하지 않기. 여섯째, 가족 행사 강요하지 않기. 일곱째, 사생활 존중하기. 여덟째, 칭찬은 크게, 지적은 하지 않기. 아홉째, 명절 스트레스 이해하기. 열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기.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입니다. 첫째, 며느리 사위에게 부담 없는 안부 문자 보내기. 둘째, 그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 관심 갖기. 셋째, 집안 규칙 하나 유연하게 바꾸기. 넷째, 감사 인사 한마디 전하기. 다섯째, 다음 만남 때 강요할 것 목록 정리하고 포기하기. 이번 주 실천할 3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인정하는 말 한마디. 둘째, 공통 관심사 찾아보기. 셋째, 과거의 실수나 갈등에 대해 사과하기. 이번 달 실천할 3가지입니다. 첫째, 명절이나 제사 방식 의논하기. 둘째, 그들의 부모님께 안부 전하기. 셋째, 부담 없는 만남 제안하기. 기억하세요.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며느리, 사위는 없습니다. 완벽한 시부모, 장인 장모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는 과정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서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집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사랑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사위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예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 그들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가족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